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이 추가로 하락을 했고, 미국의 반도체주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반도체주가 강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급락을 또 이어갔죠. 엔비디아가 또 사상 유례 없이 또 급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불신을 해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10조, 순이익이 9조를 발표함으로써 반도체의 실적이 매우 굳건하다. 그걸 확인시켜줬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고 소부장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세를 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시세에 따라서 현물 1521억, 선물 1462억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낸드, 재료, 온디바이스, AI 등 이런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다음에 이번 주 내내 강하게 시세를 주도했던 금융, 밸류업 이런 종목군들, 화장품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반도체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력, 전선 테마주가 그동안 또 하락세를 멈추고 주춤했고요. 2차 전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2포인트 올라서 2770선, 코스닥은 0.6포인트 하락해서 8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죠. 이번 2분기 매출은 영업이익 10조 4,493억, 1,462%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9조 8,413억, 470%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실적을 줄여냈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AI 서버 제품, HBM, 그 다음에 DDR5, SSD 이런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이미 그 5세대 AI 반도체를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승인을 받고 엔비디아의 납품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이 오늘 다우가 200포인트 올라서 4만 700포인트, 나스닥은 개장 주 강했는데 추가로 하락하면서 17,147포인트 턱걸이했어요. S&P는 5,436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미국 시장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는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다우를 한번 보세요. 다우는 보시면 41,300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48,000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우 지수는 지금 금융주 중심으로 실적을 내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우는 그동안 나스닥에 비해서 못 오른 만큼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우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살짝 눌려서 기간 조정을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나스닥은요. 나스닥이 지금 오늘 이렇게 마감됐잖아요.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이 개장주 강했다가 오늘 또 추가로 운봉을 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주가 많이 하락을 빠졌거든요.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 1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뭐 100달러 전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빠져버렸죠. 따라서 지금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나스닥은 지금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아마 이 정도 16,800,
16,800, 17,000선 언저리가 1차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오게 되면 나스닥은 아마 하락세를 멈추고 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이 지금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열리죠. 금리 인하 고심하는 연준,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잠깐 살펴보면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물가는 맞춰졌단 말이죠. 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실업률이 지금 지난달 실업률이 4.1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한 2년 반 만에 최고치의 실업률로 올라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금리의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경기는 바로 이렇게 둔화시켜버려요. 둔화. 지금 이 빅테크의 주가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익 매물들은 늘고 있고 투자 심리는 위축돼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이 경기 상황이 매우 고비에 와 있어요. 실업률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경기는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고민하고 있어요. 연준이. 자, 그러면 아마 그 이번 7월 말 이번 연준 회의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한 번 더 동결을 내리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명시할 가능성이 크다. 언제 할 거냐? 9월에 할 거냐?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몇 회 할 거냐? 올해 몇 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냐? 이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변수는 뭐가 있지? 변수는 특별한 건 없어요. 고용은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역시 또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11월 이전에 금리를 내리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미 경기가 식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야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따라서 금리를 아마 이번 연준에서 틀림없이 9월로 아마 시그널을 줄 것 같고 올해 최소 2번 정도를 인하하겠다라고 아마 언급을 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자금 시장도 한번 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가 105달러 이상대로 유지했다가 지금 계속 달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자체는 자금의 수요처가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76원대로 살짝 떨어졌어요. 아마 우리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가게 되면 1280원대까지 아마 올해 뭐 4분기 때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당 160엔까지 올랐던 엔화가 오늘은 152엔까지 떨어졌어요. 이 자체는 달러의 경쟁력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국제 자금 시장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자금 시장 볼게요.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521억 샀고 그다음에 선물에서 1,460억 샀죠.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이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동안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사지 않았고 기관도 조심조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여전히 눈치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반도체만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한번 오늘 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170만 주 샀고 기관이 96만 주 샀어요. 그동안 매우 팔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샀단 말이죠. 따라서 외국인이 오늘 이번 170만 주 산 게 일시적으로 샀느냐 아니면 지속성이 됐느냐 이 부분은 내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량은 1960만 주
평상시보다 좀 늘었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낙폭을 좁히면서 오늘 83,900원 정도 그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고비는 돌렸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같이 실렸어요. 오늘 거래량도 실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85,000원대까지 안정돼서 85,000원대 공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외국인과 메이저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세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도체 실적을 올려주면서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19만 4,600원에 마감됐고 거래도 600만 주대로 늘어졌어요. 이 부분은 좀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보면 외국인이 18만 주 정도 사서 18만 주 그죠? 그다음에 기관이 87만 주 정도 순매수 37만 주 정도 순매수였거든요. 외국인이 13만 주, 기관이 37만 주 순매수였어요.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는 좀 약해요. 또 기관도 매수가 약해요. 따라서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주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가 오늘도 계속 나빠졌어요. 뭐 금양, 에코프로 지금 92,000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17만 9천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9,000원,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져서 31만 9천원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죠. 포스코 홀딩스, LNF. 그런데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그 차기 대통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고 우선은 올해 3분기, 4분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차 전지는 아마 현재까지는 업황이 내년 1분기부터 회복을 시작해서 2026년도에 정상 궤도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 어떤 경기 전망이 따라서 2차 전지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다. 가장 어두운 동트기 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는 다음을 내다보는 관점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저점에서 공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자원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주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53,000원 마감했고 외국인이 58,000주 팔았고 기관이 59,000주 순매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따라서 포스코 인터는 최근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것들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기술적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변곡점에 와 있어요.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얼른 55,000원대로 오고 거래량도 한 500만 주대로 한번 회복이 되면 이게 아마 55,000원대 회복되면서 6만원대를 아마 터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53,000원 언저리 와 있는데 아무래도 자원주, 대왕고래에 대한 테마 흐름 그런 거에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가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그 테마 흐름을 좀 면밀히 살피고 또 연기금의 매수 동향을 살펴가면서 55,000원대 회복 흐름 이 흐름을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전략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재부상하고 있고 소부장이 앞으로도 턴하고 강세를 이어갈 것 같다. 뭐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런 밸류업을 강하게 하고 자사주 소각을 했던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면서 살짝 눌림 조정이 왔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가 조정이 올 때 이 종목군들이 다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특히 또 현대차도 25만 원 이하로 빠졌고 전력 전선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했다가 한
15% 20% 하락 조정 거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군들이 하락 지지 첫 양봉 나오는 시점에 잘 봐야 된다. 조정 후에 다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테마가 빠르게 순환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하다. 따라서 반도체에 몰리면 소부장 몰리면 금융이 하락하고 현대차가 하락하고 이렇게 자금이 주가가 고르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화장품 빠지고 이렇게 테마가 순환하고 있어요. 따라서 따라가면 금방 당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과 원칙에 따르는 자기 종목에 대한 투자를 갖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릭트먼 아메리칸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아마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9번 연속 차기 대통령을 마쳤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다음 대통령은 해리스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 지지율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역전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합지역 7곳 가운데 4곳 이상을 민주당이 우세하고 해리스가 우세한 데 쪽으로 좀 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8월 5일과 6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때 아마 해리스가 지명이 되고 부통령이 지정이 되면 아마 해리스 쪽으로 상당히 많이 여론이 기울어 갈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리스의 당선은 곧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산업 쪽으로 영향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심 테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연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 시발점을 언급하는 시점부터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 관련 주가 다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마이크론이나 브로드컴이나 많은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고점 대비 한 25%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다시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 이 금리나 시발점을 기준으로 빅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렇게 보고요. 금리나 시발점이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나스닥부터 강하게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좋아요, 구독하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로그인 하셔가지고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딱 만 2달 됐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